오늘 저희가 어쩌다 보니까 주변국들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네요. 7위는 이른바 캄보디아 사태 얘기입니다. 조금씩 이 캄보디아 사태가 수습되면 될수록 이 불편한 진실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듯합니다. 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돼서 경찰의 수사를 받던 피의자 45명이 전원 구속 송치됐습니다. 영상 준비했습니다. 얼마 전 가져가셨습니까? 알고 가셨습니까? 캄보디아에 왜 가신 겁니까? 로맨스 스팸 가담하셨습니까? 근데 얼마 정도 가져가셨습니까? 피의자들이 범행에 가담한 경로는 주로 고향 선후배끼리 소개나 권유한 경우가 많았고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 그리고 여행 중에 카지노에서 돈을 탕진하여 현지에서 포섭되기도 했습니다. 즉 피의자들 모두 스스로 가담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일부 피의자는 조직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지만 구금 과정에서 말을 맞춘 정황이 나오는 등 신빙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이 캄보디아 사태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조금씩 드러나고 있죠. 오윤성 교수님. 애초에 박람회 가겠다고 캄보디아 갔던 그 대학생 있잖아요. 예. 그 납치, 폭행, 감금, 살해까지 당했고 그걸로 단초가 됐는데 좀 더 들여다보고 있으면 속아서 갔다는 진술 한 명도 없고 피의자 전원이 이 캄보디아 스캠에 스스로 가담했다. 이런 얘기들이 쏟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캄보디아에서 그 지금 60여 명 이상을 갖다 송환을 했을 때 예. 저 사람들을 우리가 구출한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썼는데 실제로 그렇죠. 이제 공항에 들어왔을 때 저 사람들의 어떤 행태나 이런 걸 보게 되면 뭐 전신에 문신을 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로 약간 좀 분위기가 좀 반전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64명 중 지금 이제 그 충남경찰청에서 45명을 전원 구속 송치를 했는데 예. 저희가 조금 예상을 했던 대로 피의자 전원이 스스로 가담을 했고 그리고 속아서 갔다라고 하는 진술이 없다라고 이번에 결과가 나온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 사실 이제 뭐 1,000만 원, 월 1,000만 원 또는 3,000만 원까지 보장을 하겠다라고 그런 어떤 그 꼬임을 갖다 했다 하더라도 사실 거기에서 선뜻 지금 이제 그 캄보디아 1인당 국민 소득이 얼마인데 뭐 1,000만 원, 3,000만 원을 갖다가 노리고 거기 갔다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이제 성인이라고 한다면 어떤 그 불법적인 활동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인지했다는 것은 일종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속아서 간 사람은 지금 현재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 사람들을 보게 되니까 그 어떤 중국인 부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그 만든 그 조직에 한국인 그 팀장도 이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팀이 한 5개 정도로 이제 구분이 돼 가지고 사실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이제 들으시는 뭐 로맨스 스캠이라든가 검찰 사칭 보이스 피싱이라든가 또는 뭐 코인 투자 리딩 사기 그리고 공무원 사칭 그 노쇼 사기 이런 예. 모든 형태들을 이 사람들이 사실은 거기에 앉아가지고 주관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그 수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이제 드러난 그런 사항인데요. 예. 그래서 이번의 충남경찰청의 발표는 상당히 전반적인 사항을 파악을 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어떤 방향성을 제시를 해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경찰 얘기 중에 뭐가 있냐면 허주연 변호사님. 구금 중에 조직 내에서 본인들이 폭행당했다고 주장을 했는데 이걸 다 경찰은 거짓말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예상됐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피의자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은 처벌받을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예.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완전히 속아서 캄보디아 현지로 건너왔고 거기서 구금당한 상태에서 강요된 행위로 이 범죄에 억지로 가담을 한 게 된 것처럼 주장하고 피해자 행세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는 사실 진작부터 나왔었거든요. 예. 아니나 다를까 실제로 캄보디아에서 구금되는 과정에서 어차피 조직원으로 조직적으로 같이 활동을 했기 때문에 서로 잘 아는 사람들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캄보디아 현지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구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에서처럼 공범을 완전히
불리하고 이런 구금 환경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말을 맞추었지만 지금 다른 진술로 확보한 내용들을 보면요. 이들이 현지 범죄단지 안에 있을 때 일상생활도 자유롭고 그냥 상부에 보고하고 외부 외출도 자유롭고 이 정도로 사실상 그냥 범죄 조직원으로 활동했다는 진술 증거들과 물적 증거들이 나온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송환되기 직전까지도 총책과 연락을 했다는 거예요. 총책이 내가 현지에 있으면 빼주겠다. 경찰이랑 관이랑 연락해서 석방시켜 주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끝까지 거짓 진술로 일관하면서 대사관이나 경찰, 한국 경찰의 도움이나 이런 것들 다 거절하고 현지에 남겠다고 주장한 사람들까지 있었다는 겁니다. 모두 다 자신이 저지른 짓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인하고 거짓 진술로 일관해온 예. 것이라는 생각됩니다. 이게 지금 범죄 수익만 거의 100억에 가까운 속아상한 사람 캄보디아 아무도 없고 이 스캠 범죄에 대해서 본인들이 조직 내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했지만 경찰은 이거 거짓말로 보고 있다. 다음 화면 볼게요. 근데 이제 여러 몇몇 보도들 캄보디아 사태 이제 귀치가 주목되는 게 뭐냐면 오윤성 교수님. 캄보디아 최근 11년간 최소 10건의 장기 밀매 중개 사건이 드러났다. 이식 전문 병원까지 있다. 캄보디아 교민의 충격적인 증언도 있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사실 저게 장기 이식이라고 하는 그 문제가 불거진 것은 사실 지난번에 경북에서 유인 납치된 그 대학생의 그 사망 초기에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지 않았는데 슬슬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그 교민의 어떤 그 증언에 따르면 이 그 프놈펜 도심에 이 중국계 이식 전문 병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중국에서도 그 의료계에 있어서의 1대1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예. 그 정책에 따라서 2010년도부터 지금 이 프놈펜에 있는 여러 그 병원들이 예. 중국의 자본이라든가 어떤 그 지원 하에서 이제 만들어졌고 거기에서도 이식을 하는 어떤 그 방법에 대한 전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크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올 4월에 미국의 조지 메이슨대 연구진의 논문에 의하면 예. 지금 이제 적어도 이 캄보디아가 그 이전까지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특히 이제 2012년에서 2022년 한 10년 사이에 브로커 허버 국가로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예. 해서 이 그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아주 지목이 된 그런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교민의 지적대로 저 프놈펜에 있는 그 이식 전문 병원에 대한 어떤 그 단속이라든가 예. 또는 수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병행되지 않으면 그냥 우리가 단순히 어디에서 장기 적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공급을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 프놈펜 시내에 있는 바로 이식 전문 병원에 대해서 캄보디아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이제 드디어 대두가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 교수님이 이제 캄보디아 사태 쭉 되짚어 보시면서 실제로 이제 그 한국인 뭐 자발적으로 건너가서 범죄인 거 다 알고 본인이 연루되는 걸 마다하지 않고 국내 피싱 조직과 연관해서 이런 범죄를 벌여서 100억 가까이를 뜯어냈고 그런데 또 한켠에서는 이 캄보디아 사태 이런 사전 정보 없이 끌려온 사람들이 나중에는 결국 장기 밀매, 적출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사실은 두 갈래로 세 분이 나눠서 봤어야 처음부터 캄보디아 사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혹은 세밀하게 볼 수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한 그 2주 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예. 처음에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린 것이 장기 밀매 사건과 연관해서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 예. 바로 이제 이런 그 사안과 연결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연관성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제 뭐 45명 이제 구속돼가지고 한 그런 사람들과 달리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나이가 좀 드신 분들 같은 경우 우리 뭐 장기가 나이가 들어서 예. 이제 뭐 필요가 있겠냐라고 하는데 사실은 한국인의 장기가 그 2년에 한 번씩 지금 이제 그 건강 검진을 하고 상당히 자기 그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그 국민들이기 때문에 예.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함부로 나는 뭐 별로 나이가 많으니까 괜찮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대상으로 해서 심지어는 관광객이 납치되는 그런 것들도 CCTV에 노출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쪽에 혼자서 가시는 거는 상당히 위험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이해가 됐어요. 뭐 좀 더 순화를 하자면 이게 지금 장기 밀매가 캄보디아에서 창궐하고 있다면 이 그분에 대한 연령대와 상관없이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라고 하셨고
오늘 경찰이 45명 전원 구속 상태 송치하면서 한 문자 메시지 내용을 공개했어요. 바로 이겁니다. 그 허준 변호사님. 이제 뭐 저희가 좀 특정 부분을 가리긴 했습니다만 저 예약해 줄 수 있으세요? 주민증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그 전에 한번 만나야지요. 여기로 메시지 보내주시고 만난다고 해주세요. 오케이. 경찰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 내용은 결국은 자발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실제로 이 범죄와 연관된 사실을 100% 인지하고 갔다. 이런 정황 증거들을 경찰이 공개한 문자 메시지가 있어요. 단순히 통장을 제공해주면 고수익을 벌게 해주겠다. 대포 통장이다라는 것만 인식하더라도 최소한 이 사기 범죄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에서 지금 경찰이 확보한 문자 메시지로는 예. 그 고의를 더욱더 확실하게 인정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범죄를 하고 어떤 범죄에 가담한다는 것까지 충분히 알고 갔다고도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증거들까지도 확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원이 피의자로, 그러니까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지금 당국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고요. 예. 뭐 그 종류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로맨스 스캠, 뭐 코인 투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흔히 노쇼 사기 한다고 해서 그게 예.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됐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조직에서 다 범죄를 조직적으로 수행을 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지고 있었던 그동안 정체를 알 수 없고 이상하다라고 했던 유형의 모든 사기 사건들, 예.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그다음에 리딩방 투자 사기, 노쇼 사기 이런 것들을 다 손을 대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이 조직이 예. 도대체 얼마나 많은 발과 손을 뻗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수사와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피해자 또는 피의자들을 데리고 오게 될 수 있는데 그 알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더 큰 범죄 정황이 발견되지는 않을지 우려됩니다. 이 조직 생활 중에 맞았다는 것도, 구금 중에 맞았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다라는 게 경찰의 시각이고, 오늘 외교부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애초에 이 캄보디아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의 늑장 대응, 초동 대처 논란 이런 게 있었는데, 아예 야당에서는 조현 외교부 장관의 위증 논란, 그러니까 보고 제대로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걸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8월 10일 날 사망 사건을 알았을 때는 사망 원인이 분명하지 않았다. 또 심각성을 알게 된 게 지난주 정도인 것 같다. 일반 사고로 전문 보고가 돼가지고 그 위험성을 몰랐다라고 했는데 위정한 거 맞죠? 위증이라고는 생각지를 않습니다. 위정은 아니고 거짓말입니까? 거짓말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몰라. 그러면 국정감사장에서 거짓말한 것이 위정이지 뭐가 위정이 아닙니까? 제가 하루에 저희 외교부가 받는 전분이 4,500건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알겠어요. 그 뭐 4,500건이나 되기 때문에 전혀 몰랐다는 거죠? 아닙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외교부 장관님, 이 캄보디아에서 온 1차 첫 번째 온 전문 보고를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어요? 나중에 이 전문을 읽으면서 제가 나중에라고 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최근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의 위증 얘기, 위증 논란. 이미 수차례 8월부터 보고가 됐다. 고문으로 심한 통증을 겪은 뒤에 심장마비 사망했다. 중범죄 혐의로 조사 중이다. 다음 한번 볼게요. 위증이라고 생각 안 한다? 외교부가 하루 동안 받는 전문은 4,500건이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논점은 하루에 받는 외교 문건이 4,500건이든 4억 5천만 건이든 이게 지금 캄보디아 사태 불거졌고, 그러면 위증 여부가 분명한 게 아니라 외교부 장관으로서, 외교부 수장으로서 뭔가 대처가 미흡했다는 취지의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외교부 장관이 모든 정보를 다 받아보진 않겠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정리해서 중요하고 정말 예. 알아야 될 거 올리겠죠. 하루에 4,500건이 오는데 그 모든 걸 장관은 다 보고하진 않지 않겠어요? 만약에 조현 지금 장관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알았다고 하면 왜 그럼 이게 보고 체계를 제대로 밟고서 올라오지 않았나를 저는 검증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교부 자체적으로 그게 8월부터 올라왔다고 하는데 중대 사건이고 사망 사건이고 이런 사건이 올라왔다고 하면 당연히 장관한테 보고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보고가 안 돼서 본인은 최근에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캄보디아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관련된 전문들을 다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보고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현 장관은 지금 본인은 거짓말하거나 위증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왜 그러면 최근에 보고받은지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한 상황이고 예. 만약에 외교부의 보고 체계 가운데 이게 제대로 안 됐을 경우
경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야 되겠죠. 왜 이렇게 중요한 사안을 제대로 장관에게 보고하지 않아서 대처가 늦어졌다고 하면 그거는 외교부의 보고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조현 장관이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만약에 보고가 늦어졌다면 늦어진 이유가 뭐고 예. 왜 이렇게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안 했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봐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언제 이 중요한 사건인 걸 알았냐? 지난주 정도라고 했고 이 위증이라고 생각하냐? 최근 글쎄 구체적으로 이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 사건의 중대성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던 측면도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우리 외교부, 우리 정부 당국의 대응 오늘 뭐 아예 조현 장관도 송구하다는 뜻도 내비쳤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정리가 되면 될수록 범죄인 거 다 알고 가담했다는 말이 꽤 충격적입니다. 7위였습니다.